당뇨병은 대표적인 만성질환 중 하나인데요.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병으로 진단받았을 정도로 흔해졌다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당뇨의 원인부터 치료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내분비내과 최수봉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세계적으로도 당뇨 환자 수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특히 또 젊은 층에서 발생률이 높다고요. 요새 이제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니까 특히 영양 상태가 좋아지니까 비만 있으면 당뇨병이 좀 증가한다 그러기 때문에 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 올라가는 게. 네, 이 생활 습관 변화로 당뇨 환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당뇨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네, 당뇨병 원인은 우리가 췌장이라고 영양을 영양되게 하는, 좀 어려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파괴돼서 생긴 것입니다. 정상인의 췌장 현미경 사진 보면은 저 그림처럼 인슐린 만든 세포가 동그랗게 잘 발달되어 있는데 당뇨병 환자의 췌장 보면 이렇게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정상 다른 점은 바로 이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당뇨병 원인이 되는 거죠. 그 췌장이 만드는 장기가 망가져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당뇨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네, 이 췌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 인슐린 부족 현상이 생기는 건데요. 이 당뇨병이 무서운 건 또 합병증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합병증이 왜 생기는 거죠? 그렇죠. 췌장의 그 기능이 음식을 먹고 온 영양분을 영양되게 하는데 마지막 순간이 바로 인슐린 물질인데, 인슐린 호르몬인데 그것이 췌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자들이 왜 합병증 오는가를 그냥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혈당만 떨어지면 합병증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보다 그 속에 있는 얘기는 좀 다른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소화돼 가지고 우리 피 속에 두게 되죠. 창자를 통해서. 그러면 포당에 두게 되는데, 이 포당 우리 몸에 에너지의 원료죠. 에너지의 원천이죠. 그래서 이 췌장이 망가져서 인슐린이 안 나오게 되면 동화정이 안 되니까 피 속에 포당이 많이 남아있게 되고, 너무 올라가게 되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소변에 당이 나오니까 당뇨병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포도당이 실제로는 이 몸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췌장이 망가졌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높아지니까 우리 몸에는 어떻게 됩니까? 목표인 우리 몸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이 빠지게 되고, 급기야는 우리의 살까지 녹여가지고 에너지로 포장으로 써서 만들어주기 시작하니까 살도 빠지게 되죠. 그렇게 돼서 살이 빠진다는 건 우리 몸이 파괴 현상이니까 각종의 당뇨병에 관련된 합병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당뇨병 합병증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인슐린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 이 전신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자, 어떤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한번 그림을 보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사는 것 똑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온 몸에 살이 빠지니까 살이 이르는데, 그래서 많이 피해 보는 것이 눈에 있는 혈관들도 파괴되고 망막세포가 죽어서 당뇨병성 망막증, 실명에 이르게까지 되는 경우가 많고, 치주질환, 이 잇몸 질환이 심해서 이가 빠지는 경우도 많고요. 신경합병증, 온몸의 신경들이 기능을 잃게 되죠. 그래서 팔다리 쑤시고 아프고 그런 신경합병증에 상당히 많이 오게 되고, 뇌혈관 장애, 혈관도 파괴돼서 중풍이 오거나 동맥경이 많이 오게 되죠.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이 또 막혀가지고 협심증, 심근경색증, 그런 당뇨병 때문에 많이 오게 되고, 신장에 들어가는 혈관도 파괴돼서 만성 신부전, 혈액 투석하게 되고 그렇게 아주 심하게 망가지는 경우가 많고, 발기부전, 또 족부변, 다리 같은 데는 크게 괴사돼 가지고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실명의 족부절단까지 일으키는 당뇨 합병증이 좀 굉장히 무서운데요. 이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라도 좀 빠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합병증이라는 건 굉장히 많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몸이라는 게 여유가 있으니까 어떤 기능에, 그러니까
조금 망가졌을 때 빨리 해야지 계속 망가져가지고 합병증을 느끼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망가지거든요. 80% 이상은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죠. 그래서 더 나쁘기 전에 빨리 합병증 안 오는 치료를 해야 될 겁니다. 당뇨병 치료를 올바르게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 당뇨병의 경우에는 또 한국인 체질에 맞춰서 치료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나라 의학이 좀 됐습니다만은 선진국인 서구 의학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죠. 뭐 받아들여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이제 서구인과 아시아인은 많이 다른데 다른데도 서구인에 맞는 치료를 그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느껴지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번 저 그림을 보면은 아시아인과 서양인의 바디 매스 인덱스, BMI는 바디 매스 인덱스인데 비만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1997년도에 나온 논문을 보면은 같은 해인데 코리아나 홍콩, 아시아인 경우에는 바디 매스 인덱스, 그 신체 질량 지수가 23인데 반해서 USA, 미국의 백인이나 흑인들을 보면은 27.6, 또 29.5, 30, 31, 32 이렇게 되는 논문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체 지수가 많이 틀리다는 것은 몸의 상태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니까 우리 치료한테 생각해야 되겠죠. 다음 그림 보시죠. 이렇게 신체 질량수가 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인슐린 나오는 양이 다릅니다. 왼쪽에는 서양인, 또 오른쪽에 일본인, 아시아 결제는 일본에 대해서 75g의 포장을 줬을 적에 나오는 인슐린 양을 보면은 NGT는 정상이고 IGT는 중간 단계고 DM이라는 당뇨병인데 보면 어느 군이나 다 이 일본인은 상당히 반 이하로 떨어져 있죠. 그렇게 이렇게 인슐린에 나오는 양이 이렇게 인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원인이 다른 거죠. 이거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당뇨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의학에 그냥 서구 의학을 그대로 순상해서 이 서양에 쓰면 그대로 먹는 약을 많이 쓰고 그런 점들은 이제 우리 당뇨병 학자들 간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이죠.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네, 이 서양인과 체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 체질에 맞춤 치료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 대부분 좀 당뇨 초기에는 먹는 약으로 주시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서구가 그대로 본받아서 그렇죠. 따라서 그런데 네. 당뇨병은 이제 그 치료 방법은 가장 쉬운 치료가 경구형 혈당 강화제 약 먹는 거 간단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그 다음 방법은 원래 당뇨병은 체장에서 인슐린 적게 나오는 거니까 인슐린을 손으로 맞아서 주자라는 인슐린 주사 요법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이제 최근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인슐린을 더 아주 췌장과 비슷하게 주사해서 인공 췌장 요법 혹은 임신 펌프 치료 요법을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네, 이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인공췌장기를 이용한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자, 원리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한번 그 그림을 보시면요, 인슐린 펌프처럼 건 조그만 짜잔 55g에서 조금 신형은 약간 더 나가서 62g 정도 되는 조그만 기계인데 그거 갖고 다닐 수 있죠. 피부에 아니 혁대에다 부착하고 다니다고 그러는데 네. 그 안에 인슐린이 들어있고 그것을 인슐린을 컴퓨터 이용해서 패턴을 만들어서 피부에 아주 가는 바늘, 꽂혀도 잘 모르는 가는 바늘을 항상 꽂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인슐린을 정상 체장에 넣는 것과 같이 비슷하게 패턴을 만들어서 주는 거죠. 이건 뭐 수술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누구든지 다는데 한 1분도 안 가지고 30초밖에 안 걸리는 경우가 많고 또 자기가 뗄 수도 있고 그런 치료 방법이죠. 네. 그럼 이 인체 내 췌장에서 분비하는 패턴과 좀 비슷하게 인슐린이 자동으로 주입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한번 그림 보시죠. 이걸 좀 먹는 약을 치료하는 환자분도 좀 잘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당뇨병이라는 것은 중간에 있는 이렇게 크게 세 번 이렇게 식사 때문에 나오는 그 패턴이 이 정상인이고
당뇨병 아까 그림 보듯이 췌장이 망가져가 저 밑에 있는 게 조그맣게 안 나오죠. 이 차이 인슐린의 패턴의 차이, 양의 차이인데 인슐린 부족하다고 해서 장시간 인슐린 주로 하는 인슐린 주사 요법을 하게 되면은 가장 많이 넣을 때 이렇게 크게 폼선이 되죠. 그다음에 중간은 중간이고 조금이니까 만약에 중간 정도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 식후에는 인슐린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고혈당이 될 것이고 점심 식후에는 자기들 천천히 들어가게 되니까 최대치를 이루게 되는 거 인슐린 주사 봉할 적에. 그런데 점심 식후에는 인슐린이 많이 있으니까 원래는 작게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작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혈당이 오게 되죠. 그래서 패턴을 못 맞춰주는 것이 이 인슐린 주사요법의 큰 잘못이랄까 어려운 점이죠. 그래서 고혈당과 저혈당 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이 인슐린 주사 방법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인슐린 펌프 치료가 내 몸에 필요한 만큼 바로 주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맞아요. 자, 인슐린 펌프 치료를 통해서 당뇨병 증상이 개선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한번 볼게요. 네, 한번 보시죠. 그림을 보시면 이건 이제 중요하게 자기 췌장에서 인슐린 얼마나 만들어내느냐. 그걸 이제 피를 검사해보면 얼마 나오느냐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2년에 이렇게 작게 나왔는데 2014년에 많이 증가하고 15년, 17년에 계속 증가했습니다. 이거 인슐린 펌프 치료하는 사람들의 자기 췌장에서 인슐린 나오는 본 거죠. 그러니까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췌장 기능 회복하는 거고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췌장에 회복하니까 외부에 있는 인공췌장계 인슐린 펌프 들어가는 양은 50단위부터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2014년 4월 달에는 이 기계를 떼고 식사도 잘 먹으면서도 혈당이 정상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뇨병 원인이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이 그것이 정상화됐다고 볼 수 있죠. 많이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인슐린 기계를 띄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리는 사례는 환자분의 치료 경과 그리고 치료 시기, 평소 질환에 따라서 시술 경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또 치료가 진행이 되면서 인슐린 주입량이 줄게 되는 걸 저희가 봤는데요. 이 초기에 치료를 하게 되면 정상화되는 속도도 좀 달라지나요? 그럼요. 이게 당뇨병의 원인은 자기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 인슐린 적게 나오는데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은 자기 췌장에서 인슐린 나오는 것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슐린 펌프 치료하는 의사들은 많이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남아 있으면은 정상화되기가 쉽겠죠, 훨씬. 그래서 이게 2013년인가 2003년도에 나온 국제학술지에 나온 거 보면은 1년 이내 온 사람이 왼쪽 거고 2년에서 5년 동안 당뇨병 앓다가 6년, 10년, 15년 이상 된 환자를 분리해서 인슐린 펌프 치료했습니다. 해봤더니 1년 후에 보니까 아무 치료도 않고 인슐린 펌프도 떼고 식사 잘 먹으면서도 혈당이 정상화되는 율이 일찍 온 사람, 1년 이내 온 사람은 약 한 63% 정도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2년, 5년 사이에는 한 반수. 근데 늦게 치료한 사람일수록 췌장 회복률이 적은 거죠. 그래서 관해율이라고 하면 아무 치료 안 해도 혈당이 정상화되는 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때 할수록 훨씬 효과가 좋다는 것은 전 세계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당뇨 초기 치료 시 췌장 회복 속도도 다 같이 빨라진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초기 당뇨병 사례 중에 인슐린 펌프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개선된 좀 예후가 좋은 사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보면은 이건 남자 16세인데 얘는 진단 받자마자 전 인슐린 펌프 치료해야 되겠어 우리한테 온 사람인데 보면은 처음에 들어올 적에 당화혈색소 혈당제가 10.4니까 그게 한 3,400 되는 거죠. 그랬던 사람이 펌프 치료 3개월에 그 사람 다시 봐봤더니 당화혈색소가 4.6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인슐린 나오는 양을 C펩타이드라고 하는 물질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번 시에는 0.8에 2.3 나오던 것이 식전과 식후에 펌프 치료 3개월에는 0.8이가 1.27로 증가했고 식후 2시간 C펩타이드가 2.3에서 11.3으로 증가해서 굉장히 증가한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도 인슐린 펌프를 떼고 아무 치료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태로 돌아간 거죠. 췌장 원인이 이제 정상화되니까 병이 없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리는 사례는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로 이 환자분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이 인슐린 펌프 치료와 이 주사에 대해서 저희가 또 비교를 해볼 텐데요. 인슐린 펌프는 이 직접 주입하는 인슐린 주사와는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네. 뭐 같은 인슐린을 주입할 수 있고 조금 다른 인슐린 주입할 수 있는데 네. 그 인슐린을 주입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실제로 자세히 그걸 조사해 보면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많은 그 당뇨병 환자들이 좀 지식이 좀 이렇게 열심히 그 공부하면 알 수 있는데 뭐 그 의사선생님 잘 모르시는 것도 있으니까 좀 말씀드리죠. 이게 이제 세계적 논문인데 한번 보시죠. 이게 파란색 경우에는 인슐린 주사 치료하는 거고 빨간색 경우에는 인슐린 펌프 치료하는데 똑같은 환자에서 인슐린 주사 치료하다가 인슐린 펌프 치료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Y축은 뭐냐면 저혈당률입니다. 저혈당 보면은 굉장히 줄어들었죠. 저혈당률이. 인슐린 주사제 저혈당이 많다가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 굉장히 줄어들죠. 그래서 이게 같은 인슐린이지만 치료 방법에 따라서 저혈당률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당 조절이 저혈당 그런 거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인슐린 주사 기록하면은 들어가는 그 속도가 피 속에 나타나는 속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50% 차이가 나요. 지금 이제 다른 연구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인슐린 주사 치료는 그것이 인슐린 펌프 치료는 3% 이내 차이밖에 없고 인슐린 주사 치료는 한 플러스 마이너스 50% 차이 나니까 큰 차이 나서 저혈당 고혈당 올 수밖에 없는데 다른 그림 보면 인슐린 분비 패턴을 보면 정상일 때 인슐린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인슐린 주사 때는 대부분 장시간 인슐린 많이 쓰니까 이런 식으로 패턴이 다르니까 불리한 거죠. 저혈당이 많이 오고 그런 것을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같은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아주 다른 치료 방법인 것이죠. 네, 네, 이 인공췌장기를 이용한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인슐린 분비가 정상화되면 이 췌장 기능도 좀 회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전 세계 한번 그림을 전 세계 세계적인 큰 학회인 유로 당뇨병 학회에 우리가 발표한 것인데 여기 750명 정도 환자를 갖다가 4년 동안 계속 관찰해 봤더니 그 췌장 기능은 매년마다 증가해요. 췌장 기능 증가하는데 이 혈당치는 6.5 정도로 정상화되는 걸 볼 수 있죠. 혈당은 정상화되고 췌장 기능을 회복하는 거죠. 인슐린 펌프 치료하게 되면 장시간 동안. 그래서 굉장히 원인을 없애는 거니까 훨씬 좋은 거고 몸이 굉장히 건강해진다는 게 전 세계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췌장 기능 회복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문에 의해서 인슐린 펌프 치료 시에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인슐린 저항성과 인슐린 민감성 수치에도 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예, 논문도 발표하셨잖아요. 네, 네, 저희가 이거 논문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한번 보시죠. 이거 미국 당뇨병 학회에 보고된 건데 그 뭐냐면 지금 빨간색으로 한 것은 비만한 당뇨병 환자들이죠. 그리고 파란색은 비비만형 당뇨 한국 사람들이 많은 거. 그래서 이런 사람에서 인슐린 펌프 치료해서 혈당을 정상화했더니 비만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 그림 보면은 인슐린 민감성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의 역수인데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계속하면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없어진다고 밝혀졌고 또 한 가지는 인슐린 원래 적게 나오는 비비만형 경우에는 왼쪽 그림처럼 췌장에서 나는 인슐린량 보면 점점 증가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 인슐린 저항성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원인이 되면 인슐린 저항성을 회복시키게 되는 거고 인슐린 부족이 심하면 인슐린 부족을 또 회복시키다가 알아서 그 원인에 맞춰서 그것을 정상으로 만든다. 인슐린 저항성도 정상으로 만들고 인슐린 부족도 정상에 만든다는 것을 그 미국 당뇨병학회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췌장 기능과 함께 민감성 수치에도 변화가 생기는 걸 저희가 연구 논문을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네, 다음은 이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환자는 51세 여자 환자인데
인수펌프 치료했더니 2015년은 이렇게밖에 췌장에서 인수이 안 나왔는데 2018년인가는 굉장히 증가했죠. 마찬가지로 자기 췌장의 기능이 인수이 많이 나오니까 인공췌장기 밖에 붙어 있는 인공췌장의 인수펌프는 치료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인수량을 적게 넣게 되죠. 그래서 급기야는 2016년에서 모두 떼고 식사 잘 먹으면서 혈당이 정상화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빈번하게 보이죠. 네. 네, 저희가 보여드리는 사례는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로 환자분의 나이, 치료 경과 그리고 치료 시기에 따라서 시술 경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또 저희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하나 더 살펴볼게요. 네, 이 환자는 그림 보시면은 이전에 이제 먹는 약 치료, 인슐린 치료, 인수펌프 치료가 있는데 먹는 약을 먹고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다리에 족부에 합병증 와가지고 발걸 하나 띄어냈고 발목마저 다 이게 망가졌다 그래서 당뇨 합병증으로 절단하려고 했었는데 인슐린 펌프 치료가 되겠다 와서 그때 해서 혈당이 정상화되고 영양 상태도 좋아지니까 다리 발목 이걸 잘라내지 않고 저 표현은 강력한데 그 않고선 이제 정상적으로 좋아진 거죠. 다리 절단 없이도 자기 일상생활을 잘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네, 췌장 기능 회복으로 이 인슐린 분비가 정상화되면 합병증 예방에도 좀 도움이 되나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우리 의사들이 당뇨 의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치료하는데 불구하고 합병증 오게 되고 합병증 오면 의사도 굉장히 마음이 짠하죠. 그래서 이 합병증을 어떻게 우리가 안 오게 하겠냐 하는 연구가 중요한데 저 20세기 가장 큰 연구인 당뇨 조절과 합병증 대난이 공동 연구가 미국의 29개 미국 당뇨 센터들이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1,441명의 당뇨 환자를 해서 그중 반수는 기존의 지속적 주사 치료를 했고 정반대는 적극적인 치료에서 인수펌프 치료를 주로 한 그래서 720명씩 나눠서 해봤더니 10년간 이 두 그룹에서 치료 방법을 바꿈으로써 합병증 오는 걸 봤더니 그 결과가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 봤더니요 DCCT 결과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망막증이 그 전에 슬라이드 망막증이 뭐냐면 또 신장 합병증이 신경 합병증이 기존에 치료받던 것과 다르게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한 게 치료 방법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년을 봤더니 망막증, 신장 합병증, 신경 합병증이 60% 줄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 있은 다음부터 개혁적인 의사들은 인슐린 펌프 치료를 많이 권하고 있죠. 합병증은 이제 치료 방법에 따라서 예방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네, 이 인공췌장기를 이용한 인슐린 펌프 치료는 합병증 감소 효과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또 다른 특징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거 보면 첫째 이거는 24시간 동안 안전히 혈당 유지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슐린 꼭 필요할 때 그렇게 되는 거니까 합병증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는 잘 증명이 돼 있고 이거 뭐 수술이다 뭐 췌장에다 그 관을 꽂는 거 아니냐 잘 몰라서 그러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다른데 한 1분이나 걸릴까 그 수술이 필요 없고 대신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한 1주, 2주, 2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먹고 싶은 음식은 이제 뭐 음식 좋게 먹어서 혈당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원인이 췌장이 제대로 이제 공급되니까 먹고 음식은 그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먹어서 영양 상태가 좋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너무 적게 먹어서 혈당 떨어뜨리는 것은 영양실조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합병증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아주 크기가 조그마니까 당뇨 환자 모르는지 누가 모르게 잘 다녔을까 프라이버시가 유지된다는 거죠. 네. 네,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최수봉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